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세상에 저렇게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60대가 앞집으로 이사를 오다니. 게다가 나에게 관심이 있을 줄이야. 예전에는 이웃사촌이라고 해서 먼 친척보다 가까웠던 이웃과 더 친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요즘은 층간소음 하나만으로도 이웃 간에 크게 싸움이 벌어지는 시대에 살다 보니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이제는 옛말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런가 결혼 30년 차 부부인 아내와 내가 이 아파트에 이사 온 지도 어느덧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바로 우리 집 앞집인 702호에 누가 사는지 조차 아직도 알 수가 없었다. 한 번쯤은 오다 가다 마주칠 법도 한데 이상하게 702호엔 사람이 안 사는 건지 좀처럼 마주치질 못하니까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난 일을 끝낸 후 얼큰하게 취해서 집에 들어가려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어떤 아줌마가 먼저 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 있는 것이다. 그때가 시간이 아마 밤 11시쯤이었고 난 그 아줌마에게 인사를 하며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서니 그 아줌마 또한 내게 나지막히 인사를 한다. 난 7층을 눌렀고 그 아줌마에게 몇 층 가시냐며 대신 층수를 눌러주려고 말을 거니 조심스레 자기도 7층에 간다고 하는 거다. 2년 동안 이 아파트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우리 집 앞집에 사는 이웃 주민을 오늘에서야 드디어 만나게 된 거다. 엘리베이터에 내려 그 아줌마는 702호로 들어갔고 나도 701호인 우리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술에 취해 자면서 난 이상하게 자꾸만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702호에서 사는 앞집 아줌마가 생각이 났다. 버젓이 아내와 함께 한 이불 덮고 자고 있는 이 순간에 이상하게 난 아까 만난 앞집 아줌마가 자꾸만 생각이 나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아까 얼핏 봤을 때 주책맞게도 뭔지 모르게 끌리는 매력이 있었다. 그냥 평범한 아줌마이기 이전에 향기며 옷차림이며 말투며 모든 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런가 그날 자면서 자꾸만 그 아줌마가 생각이 났던 거다. 며칠 뒤 난 담배 한 대를 피우러 밤늦게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갔는데 누군가 빨간 외제차를 끌고서 늦은 시간에 차에서 내리는 거다. 보니까 우리 집 앞에 사는 702호 그 아줌마다. 그런데 짐이 많은 건지 트렁크에서 큰 짐꾸러미를 꺼내며 혼자서 쩔쩔매길래 난 다급히 다가가 인사를 하며 저번에 잠깐 엘리베이터에서 보지 않았냐며 아는 척을 하니 그 아줌마가 잠시 무안한 듯한 느낌으로 내 인사를 받아준다. 난 서글서글하게 좀 더 다가가 무거우신 것 같은데 저도 담배 한 대 피고 들어가는 길이라 짐을 들어준다고 그러니 아니라면서 괜찮다고 하는 거다. 하지만 난 그 말을 깡그리 무시하듯 그 아줌마의 짐을 잽싸게 들어주었고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7층으로 올라갔다. 아줌마가 자기네 집 현관문을 열고서 문을 열으니 드디어 702호 그 아줌마가 어떻게 사는지 집안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집안에서도 그 아줌마 향기가 집안 가득히 느껴지는 것 같다. 난 거실 앞에 짐을 놔두고 이만 가보겠다고 하니까 아줌마가 하는 말이 이왕 들어주시는 거 작은 방까지만 짐을 더 들어주실 수 있냐며 잠시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을 하는 거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그래서 난 그럼 물론이라며 신발을 벗고 그 짐을 아줌마가 안내한 작은 방까지 들어주게 되었는데 아줌마는 나에게 정말 고맙다고 하면서 갑자기 황당하게 눈물을 훌쩍이기 시작하는 거다. 난 놀라서 대체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아줌마는 고개를 돌리며 다시 또 훌쩍이길래 난 다시 그 아줌마에게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물으니 사실 남편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면서 집까지 비우고 오랜 기간 동안 남편 병간호에 매진했는데 돌아오는 건 끝내 남편의 죽음이었다면서 지금 내가 작은 방에 옮겨준 큰 짐이 남편이
그렇게 아끼던 마지막 유품이라는 거다. 그 유품을 마지막 남편이 있던 곳에 보관해 두었다가 지금 막차에다 싣고 집으로 다시 가져오는 길이라고 하는데 난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모르게 숙연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아줌마에게 힘내시라고 위로의 말을 해드렸다. 그러자 아줌마는 내게 고맙다면서 남편 병간호 하다 보니 바빠서 앞집에 누가 새로 이사 온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좋으신 분이 이사 오셨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한다. 그 뒤 난 시간도 늦고 해서 일단 그 아줌마네 집에서 나왔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는 내게 안 자냐며 오늘따라 당신 얼굴이 어둡다고 하는 거다. 무슨 고민에 잠긴 것 같다고 말한다. 그래서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내에게 둘러댔지만 자꾸만 그 아줌마 생각이 났다. 뭔지 모르게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것은 물론 자꾸만 그 아줌마가 보고 싶어졌고 오지랖 넓게 내가 죽은 그 아줌마 남편 대신 그 아줌마를 조금이나마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난 여느 때처럼 자기 전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가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었는데 그때 다시 또 그 아줌마가 빨간 해제차를 끌고서 그 늦은 시간에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것이다. 보니까 운전석에 웬 건장한 중년 남자가 운전을 하고 내리길래 난 그 사이 애인이라도 생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는 대리기사였다. 아줌마는 술에 취했는지 비틀비틀거렸고 난 그 아줌마에게 다가가 술 많이 취하신 것 같다고 아는 척을 하니 아줌마는 나를 보며 세상 반갑다는 듯이 앞집 아저씨를 여기서 또 본다며 그러지 않아도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서 술 한 잔 더 하고 싶은데 괜찮으시면 술 한 잔 같이 할 수 있냐며 말을 하는 거다. 그래서 난 좋다고 말하자 아줌마는 그럼 자기네 집으로 가자고 한다. 그래서 난 일단 먼저 가 계시라며 10분 뒤 갈 테니 초인종 안 누르고 문을 한번 노크하면 그때 현관문 좀 열어달라고 말했다. 아줌마는 알았다면서 어서 빨리 오시라고 한다. 난 다시 집에 들어가 아내에게 잠깐 요 앞에서 친구 좀 만나고 온다고 말하니 아내는 나에게 갑자기 이 시간에 무슨 친구를 만나냐며 생뚱맞다는 듯 쳐다보길래 화천사는 친구가 서울에 볼 일 있어서 왔다가 내가 여기 사는 줄 알고 지금 뒤늦게 화천으로 가는 길에 들린 거라고 말하니 아내는 그러냐며 알았다고 먼저 잔다고 말한다. 그렇게 난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고 현관문을 연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내려가는 게 아닌 곧장 우리 집 앞 702호로 향했다. 노크 한 번을 하니 바로 문을 열어주자 난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갑자기 그 아줌마가 나를 반기듯 오셨냐며 그러지 않아도 살해 한번 하고 싶었는데 저번에 힘겹게 짐도 옮겨주고 너무나 고마웠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누추하지만 자기가 술상 반았다면서 같이 술이나 한잔 하자고 말하는가 싶더니 이내 그 아줌마는 갑자기 픽하고 거실 바닥에 취해서 쓰러지는 거다. 난 당황스러워 일단 들쳐업고서 폈고 이제 그만 나가려고 하는 순간 아줌마는 완전히 취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다. 아무튼 그리하여 그 일로 하여금 그 아줌마랑 더욱더 가까워졌고 우리는 남 모르게 데이트까지 하게 되었다. 난 어느새 앞집 아줌마랑 바람이라도 피우게 된 것이다. 아내에게 담배 피우러 간다면서 앞집으로 향했고 아내에게 쓰레기 버리러 갔다 온다면서 앞집에 들어갔고 아내에게 잠깐 나갔다 온다면서 언제나처럼 앞집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난 앞집을 제 집 드나들듯이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됐고 그 아줌마랑 나는 더욱더 깊은 정이 쌓이고 말았다. 그러자 어느 날 아줌마가 내게 하는 말이 자기 이제는 이쯤에서 와이프에게 이혼한다고 말하면 안 되겠냐면서 자기도 나 좋아하고 나도 자기 좋아하는데 뒤늦게 만난 우리 함께 살면 안 되냐고 말을 한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아내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막상 아내에게는 이혼하자고 말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 아줌마에게도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기엔 이 아줌마를 잃게 될 것만 같았다. 난 알았다며 우선 시간을 달라고 말했고 그 사이 우리 둘은 더욱더 깊은 사이로 발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아내에게 재활용 버리고 온다며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도중 바로 옆집으로 들어갔는데 페트병 하나 더 있다면서 이것도 버리고 오라며 뒤따라왔던 아내가 내가 앞집으로 들어간 걸 목격한 것이다. 그리고 앞집 문이 자동으로 잠길 틈도 없이 난 곧장 앞집 아줌마와 기다렸다는 듯 포옹을 했는데 뒤따라온 아내가 문이 잠기기도 전에 확 열고 들어와 그 장면을 보고서 기겁을 하는 거다. 그러면서 나보고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며 이 여잔 누구냐고 말을 한다. 그런데 이 아줌마가 나서지 말아야 하는데 그 순간 이 아줌마가 하는 말이 자기는 경철 씨 그쪽보다 더 사랑하고 잘해줄 수 있다며 아내에게 이혼해달라고 대뜸 말하는데 아내는 그 말을 듣고 기가 차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뒤로 뛰쳐나와 우리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난 그런 아내를 따라 집으로 들어가 오해라고 말을 했는데 아내는 펑펑 울면서 오해는 무슨 오해냐며 어쩐지 요새 담배 피러 나갈 때도 재활용 버리러 나갈 때도 이상하게 오래 있다 온다 했다며 그리고 당신 요새 수상쩍을 정도로 밖에 자주 왔다 갔다 하더니 그게 다 저런 이유 때문이냐면서 언제 앞집 여자랑 저렇게 발전한 거냐며 나보고 참 그 나이에 제주도 좋다고 말을 한다. 그러면서 긴 말할 거 없이 나랑 더 이상 못 살 것 같다며 위자료나 잔뜩 준비하라고 엄포를 놓는데 난 앞뒤 안 가리고 일단 아내에게 무릎 꿇고 싹싹 빌었다. 정말 오해라며 저 여자가 날 꼬신 거라고 말하니 아내는 역시나 믿어주질 않는다. 그 뒤 난 아내를 생각해서 앞집 아줌마에게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말을 하니 아줌마는 내게 고작 이러려고 자기랑 이랬던 거냐며 내 앞에서 펑펑 울기 시작하는 이 아줌마. 하지만 난 앞집 아줌마를 달래줄 수 없었다. 그렇게 갑작스레 이별을 했고 난 아내를 위해 이 집도 내놓고 그 뒤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담배도 끊었다. 아내는 그런 내 모습을 보고 한 번은 봐주려고 그런 건지 조금은 마음이 나아진 것 같아 보인다. 이렇듯 요새는 이혼하자고 말을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 부부는 아직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주책맞게도 마음 같아서 납집 아줌마를 다시 만나고 싶지만 그러기엔 아내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을 것만 같다. 앞집 아줌마도 부디 나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나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 어쩌면 이쯤에서 그 아줌마와 끝낸 게 오히려 잘된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조강지처인데 내 마누라를 버릴 수 없으니 말이다. 돌이켜보면 어찌됐든 그쯤에서 마무리된 게 잘된 것이라 여겨진다.